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코인이 증권시장에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지난 8월 27일 파이코인이 유럽 증권시장에서 역사적인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드디어 파이코인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거야? 하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ETP라는 상품을 통해 파이코인이 유럽의 스팟라이트 스탁마켓에 상장된 건데요. 이게 단순한 용어상의 차이가 아니라 파이코인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ETP란 쉽게 말해 주식처럼 증권계좌로 사고팔 수 있는 투자 상품이에요. 그런데 이 상품의 기초자산이 바로 파이코인인 겁니다. 그래서 지갑을 만들 필요도 없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알 필요도 없이 그냥 유럽 투자자들은 증권계좌로 파이코인 가격을 추적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까지 파이코인은 커뮤니티 코인이란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제는 제도권 금융시장이라는 무대에 발을 딛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ETP가 상장되었다는 건 단순히 이름만 올려둔 게 아니라 발행사가 실제로 파이코인을 사서 기초자산으로 보관한다는 뜻이에요. 즉, 투자자들이 ETP를 매수할수록 실물 파이코인 수요가 늘어나고 이는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시장은 술렁였고 실제로 상장 직후 거래량과 가격이 폭발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파이코인을 선택한 발행사가 그냥 작은 스타트업이 아니라 유럽에서 이미 80개 이상의 암호화폐 ETP를 내놓고 있는 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놀라실 겁니다. 그 이름은 바로 벨러입니다. 그렇다면 벨러는 어떤 회사일까요? 지금부터 그 정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벨러는 단순한 신생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모회사인 디파이 테크놀로지즈는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나스닥 상장 기업이고 벨러 자체는 유럽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ETP 발행사예요. 2025년 7월 기준으로만 해도 운용자산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물론이고 시바 이누나 비체인 같은 알트코인까지 포함해서 85개 이상의 ETP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유럽 시장에서 검증된 플레이어라는 거죠. 그렇다면 벨러는 왜 파이코인을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파이코인은 실제 활성 사용자가 6천만 명 이상이라는 점에서 다른 신규 프로젝트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둘째, 2025년 2월 오픈 메인넷 발표와 동시에 글로벌 5개 거래소에 상장되며 이미 제도권의 문을 열었다는 점. 셋째, 기관 투자자들까지 포트폴리오에 담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실리콘밸리 기반 벤처캐피털 율루벤처스가 파이코인을 편입했죠. 이쯤에서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ETP니까 그냥 증권처럼 종이만 돌려서 거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투자자가 파이코인 ETP를 사면 벨러는 반드시 실물 파이코인을 매수해 기초자산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즉, ETP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실제 파이코인 수요가 생기고 그 결과는 가격과 거래량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상장 당일과 그 이후 2일간의 데이터가 이를 보여줍니다. 상장일 하루 동안 거래량은 무려 127% 폭증하며 6,717만 달러를 기록했고 가격도 3.35% 올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날 오히려 거래량이 더 늘어나서 7,302만 달러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하루 반짝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도 거래량이 6,640만 달러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격은 또 4% 추가 상승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ETP 상장이 단순 뉴스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매수세를 만들어내며 파이코인의 가격 추세를 바꾼 촉매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다른 발행사들까지 파이코인 ETP를 내놓는다면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그 가능성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벨러가 첫 번째로 파이코인 ETP를 내놓았지만 벨러만이 유일한 발행사는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유럽에는 21쉐어즈, 위즈덤트리, 코인쉐어즈, 바네크 같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각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물론 수십 종의 암호화폐 ETP를 발행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다른 발행사들도 파이코인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건은 단순합니다. 첫째, 발행사가 실제 파이코인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거래소와 규제 당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셋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커스터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다른 발행사들도 파이코인 ETP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한 발행사의 상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발행사가 경쟁적으로 파이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상품을 내놓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실물 파이코인 매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을 지켜본 투자자라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기관 자금이 우르르 들어오며 가격이 폭등했던 장면이죠. 파이코인도 여러 발행사가 동시에 시장에 뛰어든다면 단순히 거래량 증가를 넘어 실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궁금해지는 건 이것입니다. ETP가 이렇게 파이코인에 영향을 준다면 ETF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닐까? 바로 그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ETP와 ETF, 이름은 비슷하지만 실제 의미는 크게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데 여기서 확실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ETP는 증권사나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성 상품이에요. 투자자가 ETP를 사면 발행사가 실제 코인을 보유해두고 가격을 추적해줍니다. 쉽게 말해 코인을 대신 들고 있어주는 증권 같은 개념이죠. 반면 ETF는 펀드 구조입니다.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지수를 추적하는 방식이고, 더 엄격한 규제와 공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ETF가 승인되면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초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파이코인은 ETF 상장이 가능할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몇 가지 큰 벽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파이코인 전용 공식 지수가 아직 없습니다. ETF는 반드시 추적할 지수가 필요하거든요. 둘째, 주요 거래소와 규제 당국 간의 시장 감시 협약도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할 커스터디와 청산 인프라 역시 강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 조성자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합니다. 즉, 파이코인이 ETF로 가려면 아직 채워야 할 퍼즐이 남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ETF는 제도권에서 가장 강력한 자금 유입 통로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트코인 ETF 승인 당시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파이코인 역시 ETF로 진입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자금 규모가 유입될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여기서 시청자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파이코인이 ETF로 승인된다면 가격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지금부터는 이 가정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파이코인이 ETF까지 간다면 시장은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 먼저 ETF가 갖는 파급력을 이해하기 위해 비트코인 사례를 떠올려 보시면 쉽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랫동안 제도권 밖에 머물렀지만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관 자금이 ETF를 통해 들어오면서 거래량은 폭발했고 가격은 단숨에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죠. 그만큼 ETF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관문이라는 의미가 큽니다. 파이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6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있고 2천만 명 이상이 KYC를 통과한 상황에서 ETF까지 나온다면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까지 가세하는 구조가 열리게 됩니다. 그 순간 파이코인은 단순히 커뮤니티 코인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제도권 자산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되겠죠?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ETP는 지금 벨러만 발행했지만 만약 21세어즈나 코인쉐어즈, 위즈덤트리 같은 다른 글로벌 발행사들까지 파이코인 상품을 내놓는다면 그 자체로도 실물 파이코인 매수 수요가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ETF와 맞물린다면 효과는 더 커지겠죠. 즉, ETP는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다른 발행사가 가세하고 나아가 ETF가 승인된다면 파이코인은 본격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인정받는 대체 투자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부분이 남습니다. 지금 이 흐름이 파이코인에 어떤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가?
이제 파이코인의 빅픽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ETP 상장은 단순히 금융상품 하나가 추가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의미는 파이코인이 이제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단순 채굴형 코인에서 출발했지만 오픈 메인넷 발표와 함께 실제 거래소 상장, 그리고 유럽 증권 시장 진출까지 짧은 시간 안에 파이코인은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에서 제도권 자산으로 점점 격상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대규모 토큰 언락, 수요와 공급의 균형, 그리고 ETF 상장에 필요한 여러 규제 요건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의 불안정성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과정이 곧 제도권 편입을 위한 성장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ETP 상장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추가 발행사들의 참여, 더 큰 자금 유입,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ETF 승인까지, 이 모든 흐름이 모이면 파이코인은 단순히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는 프로젝트를 넘어 글로벌 투자자산 클래스로 자리 잡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차트의 움직임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판이 바뀌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파이코인이 서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